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제가 지난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영상에서 젊음에 대해서 또는 청춘에 대해서 그 25살이 바라보는 40살의 청춘의 이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나이 든다는 게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쉬우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2015년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지, 즉 여기 써있는 대로 나이듦 수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는데요. 우선 이 책은 강연을 엮은 책이기 때문에 읽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법 진중하고 심각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나이 드는 게 뭐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나 싶겠지만 아마 모두에게 이 책은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책방 나들이는 이 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고미숙 인문학자가 청춘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청춘에서부터 해방되는 자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는 정희진 여성학자가 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3장에서는 김태영 심리학자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노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었는지 우리의 시선을 좀 바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요. 4장에서는 장희익 물리학자가 망각의 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건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배움과 깨달음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5장에서는 인생인모작 지원 단장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두 번째 직업 또는 사회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유경 어르신 사랑 모임 대표님께서 노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노년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는 테마로 굉장히 깊은 울림을 전달해 줍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말 100세까지 살 수도 있을 만큼 여러 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지만 정작 100세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말만 100세였지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인 토론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노년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데 힘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노년에 대한 개념을 좀 다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애 주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망에서의 노년의 역할, 그리고 경제 노동력의 관점으로도 노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노년들은 꼰대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는지, 노년의 문화가 왜 부정적으로 비춰지는지, 그리고 노년 세대 스스로도 왜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엄마하고야 이야기가 잘 통하지만 사실 아빠하고 이야기가 잘 안 통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처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 갈등 이런 걸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지금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년층은 점점 많아지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어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 건 공통적인 사회 현상인데요. 아마도 제가 지금의 노인이라고 말하는 그 나이가 되면 노인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의 세대가 중장년으로서의 생애 주기를 가장 오랫동안 누릴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환갑잔치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환갑잔치 있지만 거의 안 하잖아요. 누가
환갑이 되신 어른한테 노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60대만 돼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쌩쌩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뭐 시니어층이라고 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마케팅 어떤 단어도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경제력, 사회적인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것이고, 제가 아마 그 나이가 되면은 시니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른 단어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아니면 프레임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태어나면 죽는 게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그 나이 들매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 나이 드는 과정도 조금 부정적으로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나이 드는 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고 좀 아둥바둥 하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그 안에는 저의 대학교의 모습도 있고, 저의 20대의 모습도 있고, 저의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도 이렇게 살짝살짝 비치는데, 막상 현실에서 이 거울을 딱 보면 허걱 나이 들었네, 이러고선 약간 씁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씁쓸한 감정이 오래 갈 때도 있고, 그냥 제가 애써서 뭐 나이 든 게 뭐 별거라고 이렇게 넘기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나이 든 거에 대해서 씁쓸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내가 처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처한 문제가 있으면 좀 고민을 하다가 해결 방법을 찾겠지만, 제가 그렇게 씁쓸해 한다고 해서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나요? 갑자기 트로트 가사가 돼버렸네. 세월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세월 앞에서 그냥 내가 씁쓸하게 아이고 너 나이 먹었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고민한다고 시간이 멈춰지나요? 제가 안 된다고 애써 막 반항하고 거부해도 이 중력을 거슬릴 수 있을까요? 이 주름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지구에서 오래 살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중력이라는 건 이렇게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중력의 힘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피부가, 아니면 이 몸이 나이 들면서 이렇게 조금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겉모습이 젊어진다고 해서 내가 나이 드는 게 없어지나요? 갑자기 막 80대 어르신께서 막 미니스커트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뭐 물론 이벤트적으로 뭐 멋지고 재밌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들어버린 나이가 사라지나요? 이 책에서 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외모는 뭐 은우님도 계시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나이 들에 있어서의 어떤 자신의 태도라든지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멋지게 외모를 젊은 사람처럼 꾸미면 젊어 보이는 거, 결국에는 젊어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늙는다는 건 마음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는 거지, 그게 부정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젊게 보이려고 애쓰는 거, 그러니까 늙었지만 젊게 보이려고 애쓰는 거, 그거 좋기는 하지만, 그러한 어떤 압박이나 강박에서 벗어나서 늙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좀 여유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젊게 보이려는 것은 어떤 자본주의 노동력 시장에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한 또 다른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외모보다 자신의 몸의 변화가 보내는 어떤 신호를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 못지않게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노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사실 노년, 늙음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늙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자꾸 꼬이는데요. 늙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좀 거기에 대해서 유용함, 쓸모있음 이런 잣대가 아니라 어떤 그 노년 자체를 하나의 자연처럼 있는 존재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제 1순위라고 합니다. 노년의 시기로 접어든다는 건 어떤 젊었을 때의 어떤 욕망과 욕구로부터 해방된다는 어떤 자유의 의미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을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왜 문제라고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그 시각부터 조금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의 태도를 찾는 게 두 번째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노년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청년, 중년, 장년의 세대들이 노인이 됐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에 대한 어떤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은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해결해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하나의 삶의 태도로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살아보자 저렇게 살아보자 그런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로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준비하자. 이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육체적인 욕구, 그다음 신체적인 변화, 그다음 사회 관계망으로서의 어떤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방법, 무엇보다도 노인이 외롭지 않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엄마를 드리려고 샀어요. 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있으시지만 굉장히 아직은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랑 대화도 되게 잘 통하시고, 그리고 제가 북튜버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재밌는 책을 좀 찾아줘 이렇게 하셔가지고, 과연 엄마한테 맞는 책이 뭐가 있을까 우선 하다가 눈에 띈 책인데요. 제가 이제 엄마 집에 맨날 가면서 가져다 줘야지 하면서 이제 계속 까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장을 했는데 김장할 때 갖다 드려야지 했는데 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엄마한테 갖다 드리기 전에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엄마랑 좀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읽지도 않고 엄마한테 드리면 엄마랑 어떤 소통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엄마를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건 엄마를 위한 책이 아니라 저한테 필요한 책인 거예요. 이 책이 노년에 이미 접어드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책이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장년들에게 굉장히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우리는 아직 노인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프레임이 쓰여져 있지 않잖아요. 아직은 한창 일할 때고, 지금이 제일 좋을 때고, 사회적인 중심부 역할을 하는 세대들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약간의 그 낀 세대에 있으신 분들은 노년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노년을 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은 나의 노년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할까라는 어떤 구체적인 무슨
경제적인 플랜이라든지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스스로의 노년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이렇게 큰 위기의식을 느껴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가고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또 뭐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좋거든요. 막 어렸을 때 막 미치게 막 시험 공부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도 없고, 나름대로 끼어 있는 세대지만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좀 약간 균형 잡힌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말이야 내가 어린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많은 후회와 미련을 안고 살지만 저는 그거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과거라는 것은 기억의 잔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좋게 생각하면 과거도 좋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약간 편집하는 것처럼 힘들었던 과거도 지금 좋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옛날에 한 번도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이 너무 싫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으니까 아마도 노인이 돼서 그때의 지금을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신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얼마만큼 돌아봐서 그 노년을 긍정적으로 좀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에 어떤 화두를 던지는 책입니다. 이번 책방 나들이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이나 뭐 설명보다는 사실 저 개인적인 노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노년이라는 건 사회적인 하나의 어떤 특별한 세대층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준비가 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10년 후의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보다도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그 모습이 10년 후에도 똑같이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저에게 응원해 주시고, 도시책방은 다음에 또 책 많이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